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국힘당. 설상가상으로 지지율이 마침내 17%까지 추락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길목에 선 정당의 예고된 몰락입니다. 당내에서는 극우화와 퇴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군림하던 한동훈조차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한데요. 국힘당이 아예 극우화로 퇴행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아예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이 커졌다고 직격했는데요.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동훈마저 등을 돌린 정당이라면 그 실상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뜻인 거죠.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혁신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박정훈 국힘당 의원의 말처럼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어도 당내 갈등만 커지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만 뒤집었었을 거라는 지적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힘당 안에서 누구 하나 나서도 쇄신을 해낼 수 없다는 자포자기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당권 주자들은 하나같이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고 있는데요. 주진우는 전환길의 입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안철수는 오세훈과 함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환길 논란의 중심에 선 윤상현은 부랴부랴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전환길 한 명이 입당했을 뿐인데 당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라면 이 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중심축으로 정치를 해왔던 걸까요? 지금의 국힘당은 과거와 단절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단절돼 있는 수준입니다. 지지율 17%. 이 수치도 충격이지만 2주 전 19%에서 다시 떨어졌다는 점이 더 심각한데요. 조경태 의원 말처럼 회복 불능선이라 불리는 15%까지 이제 불과 2%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생명 연장의 꿈은 접어야 할 듯한데요.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달인데 대체 무슨 낯짝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지 납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전당대회뿐인데요. 어떤 인물을 세우든 국민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제에서 벌어진 내란 파면, 특검 수사 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당의 지도부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힘당의 10%대 지지율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극우의 길로 내달린 정치 집단이 받을 수 있는 응징은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퇴출입니다. 국힘당은 지금 역사 속으로 퇴장 중인데요. 문제는 이 정당이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인 거죠. 아직도 뿌리 깊게 곳곳에 박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비극입니다. 역사적 퇴장은 시간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 시간이 하루라도 더 길어진다면 국민의 고통도 함께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요. 국민이 국힘당을 역사 속에 밀어넣을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최근 내각 구성과 관련해 인선이 철회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주권정부는 초대 내각을 구성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 어느덧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는 김윤덕 그리고 최희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장관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정말 경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엉망이니 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합당하거나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원석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비난을 하던데요. 글쎄요, 내용을 떠나서라도 비난을 할 사람이 비난을 해야죠.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 성찰 처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극우 세력과 선을 긋고 계엄의 강을 건너 국민의 삶에 동참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당이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요. 뻔뻔도 이런 뻔뻔이 없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두고 국힘당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누가 누구를 탓하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송원석, 이 사람이 지금 윤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그 뻔뻔함이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송원석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당직자에게 자리 배치 문제로 격분해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찬 인물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결국 그 일로 징계 압박을 받자 자진 탈당했고 조용해지자 슬그머니 복당해서 지금은 국힘당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갑질의 진수인 거죠. 정강이를 걷어차고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입에 올린다는 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국힘당은 그걸 빌미삼아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내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송원석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폭행 사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탈당도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은 윤리 운운하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위원장님이 이제 과거에 당직자 폭행 문제 요거로 탈당했던 사실 요거 거론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앞서 박상희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 어떠세요? 박상혁 의원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말을 예. 한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쯤은 잘 아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아하.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탈당도 했고요. 예. 다 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오지는 내로남불이 없는 거죠. 이번 징계안에는 국힘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강선우 한 명을 물어뜯으면 자기들 도덕성도 세탁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보좌진 갑질을 근절하려면 우선 여의도에 널린 보좌진 갑질부터 먼저 털어야 합니다. S대 안 나왔다고 보좌관 자르고 술주정 부리며 폭언 퍼붓고 행패 부린 의원들, 국힘당 내부에도 수두룩한데요. 그런데 쉬쉬하면서 강선우만 물어뜯는 이중자 때야말로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런 이중성을 지적했는데요. 발로 걷어차고 탈당했다가 조용히 복당한 인물이 바로 송원석이라며 보좌진 갑질은 여의도에서 관행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관행을 문제 삼겠다면 본인들부터 정리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제소는 공세용 정치쇼에 불과한데요. 의혹 해명 기회를 놓치고 자진 사퇴한 강선우를 두고 정치적 이득을 노려 물고 늘어지는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선 사람이 하필 송원석이라는 점에서 이 징계안은 그 자체로 모순인데요. 국힘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부 도덕성은 바닥인데 외부의 윤리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가식 그 자체인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윤리를 들먹이기 전에 윤리를 갖추는 법부터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보좌진 갑질은 여의도에서 관행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관행을 문제 삼겠다면 본인들부터 정리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제소는 공세용 정치쇼에 불과한데요. 의혹 해명 기회를 놓치고 자진 사퇴한 강선우를 두고 정치적 이득을 노려 물고 늘어지는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선 사람이 하필 송원석이라는 점에서 이 징계안은 그 자체로 모순인데요. 국힘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부 도덕성은 바닥인데 외부의 윤리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가식 그 자체인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윤리를 들먹이기 전에 윤리를 갖추는 법부터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국회 윤리위에 뭐 여러 가지 안으로 이제 제소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예. 김남국 전 의원에도 뭐 코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저는 국회를 위해서나 또 민주당을 위해서 윤리위원회 당연히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저런 식으로 보좌관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구나 이런 예. 어떤 인식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강선우 의원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갑질당으로 지금 이제 변모가 돼서 왜 지금 여의도 옆 뭐 대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만약에 강선우에 대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의원들에 대한 어떤 갑질도 강선우보다 더 큰 갑질도 계속해서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예. 했고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자진 사퇴의 어떤 형식을 빌린 어떤 낙마의 가장 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윤리위원회 또 심사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오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데 예. 오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강선우 전 후보자의 경우에 갑질 의혹이 일었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글쎄요, 그게 어떤 범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윤리 제소하고 뭐 국회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의원직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지금 내란의 공범 내지는 방조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저런 얘기를 해요. 전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요. 국민의힘은 좀 그게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식에서 항상 벗어나.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이 돼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거는 그러면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받은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윤리위 제소가 되고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진다는 국민의힘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의원 배지 날아갈 사람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출연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습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탈당을 했고 사죄를 했고 아니 본인에게 다 의원직 했죠. 유지가 가능했었냐고요. 그게 강선우 의원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송원석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사안이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 국힘당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그 팟캐스트 클립들을 좀 들어보니까 뭐 지지율 문제부터 내부 갈등, 또 특정 인물 관련 논란까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배경은 뭔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들여다볼 게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딱 눈에 띄는 게 역시 국힘당 지지율인데요. 17%까지 내려왔습니다. 17%요? 네. 이게 당내에서도 그 회복불능선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15%에 거의 다다른 수치죠.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로 당의 극우화와 퇴행 이걸 꼽았다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2주 전 19%에서 17%로 더 떨어졌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15%를 거의 뭐 마지노선처럼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기득권 다툼보다는 현장에서 정치하겠다 이러면서 불출마를 택한 거고요. 이게 그냥 뭐 한 개인의 선택?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잠재적인 차기 주자로까지 이렇게 꼽혔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당 내부에서 혁신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 그만큼 위기의 골이 깊다 이런 신호를 읽힐 수 있겠죠. 위기의 골이 깊다. 네. 그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설사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었더라도 어차피 뭐 내부 갈등만 키우고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 같은 거 패배하면 그 책임만 지게 됐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내놓았거든요. 그런 분석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당 전반에 좀 퍼져 있는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약간 좀 비관적인 분위기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있는데 정작 실제 변화를 만들 어떤 동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 이게 좀 커 보이는 거죠. 참 당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런 와중에 또 현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 문제도 있죠. 국힘당이 안규배, 권호울, 정동영 이 일부 장관 후보자들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이걸 두고 뭐 일각에서는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글쎄요, 그 국힘당의 요구 근거가 뭐냐,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일관적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 내부의 이런 혼란에서 좀 시선을 돌리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요. 아, 시선 돌리기용이다. 네, 특히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현 후보자들을 두고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걸 보면서 일부에선 윤석열 정부 초기 장관 인선 때 그때 여러 논란들하고 비교하면서 과연 그 비판의 잣대가 공정한 거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아, 과거 인선 논란과 비교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공세가 정말 어떤 원칙에 기관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건지 이거 좀 따져볼 지점이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또 다른 논란도 있어요. 강선호 전 후보자 관련인데요. 네, 그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었죠. 네, 그 문제로 결국 사퇴했는데 국힘당이 이걸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자격 없다. 뭐 이런 상당히 강한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소를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아까 잠깐 언급됐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 송원석 위원장이요? 왜죠? 그 송 위원장 본인이 과거에 당직자에게 뭐 정강이를 걷어찼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이런 일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완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적했듯이 보좌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인의 과거 행적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윤리위 제소가 이게 정말 진정한 어떤 윤리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 일종의 뭐랄까 보여주기식 정치 쇼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정치쇼다. 네. 만약에 강 전 의원의 행위가 정말 윤리위 제소 대상이라면 그러면 뭐 내란 공범이나 방조 혐의라든지 아니면 금품수수 의혹 이런 게 제기된 국힘당 내 다른 의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지지율 하락 문제, 리더십 공백, 또 국정 운영과의 갈등, 여기에 뭐 내부의 이런 도덕성 논란까지 어휴, 여러 문제들이 정말 겹겹이 쌓여서 국힘당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양상이네요. 이 모든 상황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 분석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현재 국힘당이 겪는 어려움이 이게 뭐 갑자기 닥친 불운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쭉 쌓여온 문제들의 어떤 결과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결과다. 네,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소홀함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좀 경시하는 태도, 또 극단적인 목소리에 대한 제어 실패, 뭐 이런 지적들이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당이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힘당이 마주한 다층적인 위기 상황과 또 내각 인선 갈등 그리고 윤리 논란의 그 속사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뭐 소멸하기까지는 과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정치 지형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